네, 안녕하세요. 도노리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수화학은 뭐 화학 분야의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급등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요쯤에서 나왔던 11월 초에 나왔던 이슈가 전고체 배터리, 뭐, 데모, 관련해갖고 이제 공장을 갖다가 준공했다라는 뜻이, 이제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준공을 했다라는 게 뭐냐면, 공장을 갖다가, 건설을 완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12월 달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전고체 관련된 그런 그 상품들, 제품들을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전고체 관련된 부분 뭐 매출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이 전고체라는 거는 우리가 2차 전지, 이 배터리 사업, 그리고 미래 전기차 시장,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성장성이 엄청나잖아요. 이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의 단점은 뭐냐 하면, 이제 뭐 사고가 났을 때 그 외형의 변화가 생겼을 때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배터리의 화재는 꺼지지 않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대형 사고로 이렇게 번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괜찮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배터리 회사들의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꿈의 배터리가 바로 이런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붙었다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미래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겠죠.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게 엄청나게 지금 올라 있고, 코스닥의 시총 1위를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2차 전지가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이수화학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공장을 일단 준공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제품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 이 화학 분야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회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실적적인 부분이 작년에 뭐 800억, 올해 이제 3분기까지 뭐 700억, 그러니까 실제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팬데믹 때 이렇게 적자가 났던 이후에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고, 컨센을 보더라도 뭐 내년에 2023년도 900억, 2024년도 1200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뭐 600억, 내년도 이제 실적을 좀 반영하기 시작하겠죠. 하반기 이제 올해 거의 끝났으니까 한 달 남았죠. 자, 그러면 900억이라는 추정치입니다. 뭐 못해서 뭐 600억이라 하든지, 아니면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멀티플 10을 준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6,500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뭐 작년 기준으로 하면 저평가가 되어 있고, 내년 기준으로 해도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멀티플 10은 굉장히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주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보통 기업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멀티플 10으로 뭐 고평가다 저평가를 좀 계산하는 편인데, 일단 올해 뭐 예상되는 추정치인 실적 뭐 677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지금 3분기까지 472억이니까 거의 추정치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멀티플을 줘도 지금 6,500억이면 뭐 거의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사실 뭐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어저께 이제 나온 공시 중에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인적 분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인적 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두 개로 쪼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분할한다 하면 좀 겁을 먹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게 아무래도
물적 분할을 했던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LG 화학에서 이제 물적 분할이 됐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를 분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 분할 그리고 물적 분할. 이 물적 분할은 기본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회사에 대한 주식이 하나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대주주, 최대 주주에게 굉장히 좋은 방식의 뭐 기업이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들, 그러니까 최대 주주부터 해서 개미들까지 해서 모두가 다 이 분할할 때 정해지는 비율대로 예를 들어서 5대5다 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리고 새롭게 또 계좌에 들어오는 주식 해서 주식이 정확하게 딱 둘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뭐 이 한 주당 나누는 게 20% 정도를 주는 거죠. 8대2로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1.9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8대2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분할 기일이 내년이에요. 2024년 5월 1일입니다. 지금 뭐 당장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또 주가 저렇게 빠졌는데 뭐 게시판에 한번 보니까 뭐 완전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이 참 장문의 글로 개미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뭐 물량을 좀 밑에서 받아 먹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분할 전에 좀 받아 먹어야겠죠. 지금 회사가 분할을 하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화학 분야하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그러니까 뭐 화학 분야도 요렇게 나뉩니다. 정밀 화학 제품하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소재 요렇게 이제 하나를 회사를 떼내는 거고요. 요게 이제 비율이 2가 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 비율이 한 8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존속회사, 신설회사 이렇게 나오죠 비율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기업 분할했던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유니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하고 있는 사업은 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인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 보면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도 저런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에 뭉쳐져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소재 분야로 2차 전지 소재 분야로 하나를 떼어내게 됐을 때 기업이 뭐 굉장히 좀 크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코스피 종목입니다. 그죠? 코스닥 종목이 아닌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한 20%가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회사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6,500억이라고 쳤을 때 이 6,500억에서의 20%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대략 뭐 시가총액 한 1,500억 정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의 기업이 하나가 떨어져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은 아마 지금 11월 29일 날 분할 신청했으니까 12월 말쯤 되면 이수화학에서 이제 거래소에다가 이 떼어내는 회사의 재상장을 신청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 종목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이 이수라는 기업이 이수화학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수화학도 지배하게 되고 떨어져 나올 뭐 이수화학 뭐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업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수화학 뭐 전고체 배터리 소재 기업 하나 이렇게 해서 코스피 기업을 두 개나 확보하게 되는 거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기업의 가치는 물론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로 이제 따져야 되겠지만 확연히 다릅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고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4년 연속, 5년 연속, 10년 연속이 나오더라도 상장 폐지는 없어요. 자본 잠식이 되거나 뭐 대주주의 횡령 배임 이런 게 걸리지 않는 다음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 경영하는 사람들이 짱구가 아닌 이상 회사를 상장 폐지로 하진 않겠죠. 뭐 자본 잠식도 감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 뭐 이 증시에서 돈놀이를 한다라고 하면 상패는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업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해서 하나의 그 2차 전지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 나왔을 때 나중에 여기서 실적과 뭐 이런 결과치가 나와서 기업이 평가를 받고 또 혹여나 기업을 매각할 때 코스피라는 프리미엄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뭐 기업 분할을 한다, 인적 분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 주주들은 뭐 전혀 손해를 보는 게 없습니다. 이 기업, 저 기업 합쳐지면 어차피 똑같은 기업에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 두 가지 기업에서 기존에 이제 보통 기업들이 이제 인적 분할을 할 때 투자를 갖다가 담당하는 회사를 남겨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홀딩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주회사들, 지주회사 그다음 실질적으로 뭐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 제조업 회사 이렇게 남기는 경우에는 어찌됐든 비율대로 두 개의 회사의 주식이 들어오지만 나중에 재상장 이후에는 주가의 뭐 방향이 좀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주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질질질질질질 계속 흘러내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FNF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나오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이 뭐 지주회사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에 대한 분리를 확실하게 이제 구분 짓는 선에서 인적 분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화학 섹터가 괜찮다 하면 이수화학은 지속적으로 또 상승할 거고 2차 전지에 대한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그런 게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8대2로 분할이 돼서 예를 들어 시총이 한 2천억 정도, 1,500억 정도라고 합시다. 그런데 재상장될 때, 자, 유니들을 한번 볼게요. 유니들을 보게 되면 한 달 정도 거래 정지가 됐다 거래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장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존속되는 기업이죠. 이 존속되는 기업은 이 기준 가격이 있어요. 77,000원. 이게 이제 상장하는 날, 재상장하는 날, 여러분 신규 상장할 때 보면 공모가가 있고 공모가보다 뭐 얼마나 높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뭐 따상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공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공시 내용을 보시면, 기준 가격 결정 방법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바로 나오는데, 보시면, 평가 가격이 77,000원이에요. 최고 고가가 154,000원, 최저 고가가 38,500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상장 당일날 77,00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77,000원인데,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인데, 여기서부터 상방은 100%, 자, 하방은 100% 이렇게 열어두고 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시호가에 막 가격이 상승을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뭐 15만 얼마에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얼마에 시작했냐? 시가가 89,000원에 시작했어요. 89,000원. 기준은 77,00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올라서 출발했죠. 올라서 출발을 했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한가 30%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된 이후에 시초가를 세력이 마음만 먹는다면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물론 이거는 존속 기업에 대한 부분이고 신규 상장을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유니드 BT 플러스라는 기업이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된 부분인데요.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시초가가 이 떨어져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뭐 그 가격이 기준 가격이 설정이 되겠죠. 이제 재상장 신청을 하고 기준 가격이 설정이 되면 기준 가격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동시효과에 위로 아까 전에 존속 기업은 100%였습니다. 그런데 아래로도 100%였죠. 이 떨어져 나온 신규 회사는 이 기준이 아니라 100% 100%가 아니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로는 50%가 되고요. 위로는 200%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총 1,500억짜리가 기준가가 뭐 얼마가 됐든 간에 이제 결정이 됐다고 칩시다. 시가총액 1,500억짜리가 이제 떨어져 나와서 상장을 해요. 하는데 세력이 만약에 이 전고체 지금 뭐 배터리 관련된 뭐 증시도 좋고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막 날아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세력이 딱 붙었다 칩시다. 뭐 떨어져 나가기 전부터 물량을 잔뜩 모아놨어요. 그러면 동시효과 기준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0% 200% 올라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들은 바로 앉아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겠죠. 100% 올랐는데 거기서부터 30%, 200% 올랐는데 거기서부터 30%.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된다 하면 바로 앉아서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세력이라고 하면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인적 분할이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이 공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고점권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져서 물량 정리를 했다라고 쳤을 때 그러면 주가가 인적 분할이 나오고 자기 게시판에 뭐 알바들인지 아니면 뭐 주식을 좀 싸게 살려는 개인들인지 아니면 그냥 뭐 멍청한 애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말도 안 되는 인적 분할에 대해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빠졌다 치면 그리고 오늘 제가 요 며칠 호가의 흐름을 봤는데 인위적으로 찍어 누른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뭐 급락이 나올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이 급락이 나와서 기회가 됐죠. 뭐 대략 한 22,000원 조금 위에서 저는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급락을 만들어내고 누군가는 물량을 대량으로 받아간다라는 겁니다. 22,000원대 부근에서 이제 물량을 좀 많이 받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요때 지금 보면 제가 이제 거래 대금으로 요거를 놓고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분봉으로 보게 되면 또 거래 대금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이제 돈놀이를 하는 거니까 돈으로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여기서 대략 뭐 한 40억 여기서 대략 자, 여기서 대략 한 뭐 29억, 30억, 40억 요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가 매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급락이 나올 때 받아야 되겠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고 이렇게 횡보했던 뭐 지지라인 부근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급락 나올 때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되고 또 인적 분할이라는 게 악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락을 시켰다라는 건 거기에 의도가 있다라고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이 기업의 인적 분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못 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앞에 유니드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떼어낸 회사가 뭐 건자재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좀 빠진 부분들이 있고 재상장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적이 아까 전에 컨센서스 보셨다시피 내년, 내후년에 더 좋아지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신설 법인에서 실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생긴다 했을 때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 거기다가 실적을 내고 있고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기업이 평가를 뭐 박하게 주는 뭐 경우는 지금 없죠. 리튬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주가 다 급등하고 뭐 2차 전지 하면 주가가 다 급등하고 굉장히 지금 멀티플을 많이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주의 재상장일 당일날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2023년도 5월 1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인적 분할이 바로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흐름은 뭐 이걸 뭐 계속 밀어내 가지고 뭐 물량을 세력이 뭐 확보한다. 물론 뭐 정말 사악한 놈이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시장에서 이게 이렇게까지 밀어내는 거를 그냥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까? 누군가는 또 덤벼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일단 상승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 상승폭에 대한 한 70% 정도의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죠? 충분히 조정이 나왔고 단기적으로 지금 한 34%, 35% 정도의 조정이 나왔거든요. 32% 정도네요. 그러면 충분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잡힐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왔던 폭의 한 중심까지 한다라고 하면, 대략 뭐 한 26,000원대에서 26,5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만 생각해도 뭐 한 이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세력이 5월달까지 6개월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기서 물량을 누군가 받아먹은 어떤 주체가 있다라면 이런 주체들은 주가를 올려서 좀 많이 해먹겠죠. 해먹고 또 시간이 있으니까 또 쭉 밀어가지고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큰 흐름에서 수렴을 하는 그림으로 만들지 않겠나 약간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으로 주가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마지막 가서 인적 분할 들어가기 전에 거래 정지되기 전에 그러니까 기준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쯤 해서 주가를 좀 쫙 빼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거든요. 뭐 유니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막 그런 기업이었는데 인적 분할 발표가 5월 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이렇게 잡아 빼버립니다. 자, 잡아 뺐는데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내리면서도 물량을 모았을 거고, 또 올라가는 군데군데 물량을 모으면서 계속 롤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빼버리는 거죠. 물론 이때 시장이 안 좋았어요. 9월 중심부터 9월 말까지 굉장히 안 좋았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빠진 걸 수도 있는데, 뭐 세력들이야 이거 좋다 생각하고 물량을 잡아 빼지 않았을까. 물량 확보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내년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개인적으로 내년 시장은 저는 좀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굴곡은 있겠지만 뭐 작년 올해와 같은 그런 1년 동안 하락을 계속 지속하는 그런 흐름들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 뭐 장이 안 좋더라도 시총 소형주들 2차 전지 뭐 이런 재료가 괜찮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충분히 주가 폭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뭐 오늘 만약 저점 매수를 했다, 아니면 기존을 보유하고 계신다 하면 이수화학 같은 경우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보유를 하셔도 좋고, 저점에서의 매수를 이어간다 생각하시고 손해를 보고 나오겠다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회사고, 인적 분할을 한다는 거는 뭐 기존 주주들에게 별로 전혀 나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취소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요. 뭐 물적 분할 한다 했다가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취소했죠. 뭐 인적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다 했다가 취소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릴 때마다 일단 뭐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고 분할로 모아 가신다면 뭐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오늘 영상 내용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전략을 한번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급락이 단기적으로 확 나오는 날은 물량을 같이 툼에 동참을 하는 게 아니라 받아내야 된다. 그게 이제 세력들이 싫어하는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급락 나올 때 물량을 받으면 반등이 나옵니다. 악재가 터져서 물량이 크게 정말 이 안 좋은 악재다. 그러면 급락 나올 때 받으면 안 되겠죠. 뭐, 위메이드라든지 뭐 이런 거 한가 가는데 따거나 이러면 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 분할, 뭐 이슈가 뭐 악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하게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 이런 거는 그냥 땡큐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조댓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오후장에서도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